자연요법은 이렇게 원인을 개선하는 거고, 내부 면역이 중요하다. 주로 만성질환, 이렇게 자연요법을 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병에 걸리는 이유는, 당신의 내적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 즉, 몸의 그 치유력이 약한 거다. 해독, 면역, 혈류, 재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길러주는 방법을 써서 자연 치유력을 올려주는 방법을 써서 건강 관리를 해야 된다. 약에 의존하지 말아라. 어느 때 이제 수술 또는 약에 의존해야 되느냐? 급성병인 경우 있죠. 사고라든지 응급질환, 막 팔다리가 부러졌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피가 막 철철 나오고 장기가 막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갑자기 막 맹장이 터져가지고 지금 죽으려고 그러는데 자연요법 하면 되겠어요? 아니 지금 시간이 급하고 총각을 다투는 때는 빨리 봉합하고 나온 거 집어넣고 막힌 거 뚫어주고 이거 사실은 해야 될 때 이거 대증요법은 현대의학은 급성 응급질환 이런 쪽에서 만성적으로 갔을 때는 이제 자연요법을 실제 세포를 우리 케어를 해야 된다. 약보다는 이제 어떤 물질, 천연 물질로 케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죠. 자연 치유를 막는다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좋은 반응들을 자연스러운 반응들을 막아주는 약들이다. 해열제, 면역 억제제, 항생제, 항암제, 마취제, 항히스타민, 위산 분비 억제, 인슐린, 혈압 방아제, 콜레스테롤. 우리가 지금 병원에서 처방받는 거의 대부분의 약은 실제 우리의 치유 능력을, 치유 과정을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현대의학은 인체는 기계, 자연의학은 소주 이렇게 보는 거고, 현대의학은 증상을 중심인 반면에 자연의학은 원인을 중심인 거고, 약물과 수술에 강조를 하고 있고 식이요법과 생활습관에 초점을 두고 있고, 객관적 정보를 중시한 차트가 이렇게 통계인데 차트는 별로 믿을 게 못 된다. 왜? 간 수치가 정상으로 나와가지고 간이 정상인 줄 알았는데 실제 보니까 간이 거의 3분의 2가 굳은 상태는 많고요. 우리 혈액으로 봤을 때 정상이더라도 실제 굉장히 몸이 안 좋은 상태인 경우도 많이 있고, 혈액으로 봤을 때 수치가 높아도 그것이 하나의 좋아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절대 이 차트라든지 이런 통계가 다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안심하면 안 돼. 문제 없네. 안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를 스스로 야생적으로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요. 본능적인 거죠. 근데 어떤 걸 지표로 삼으면 되냐면, 여기 보시면 식욕, 밥맛이 좋다, 기분, 상쾌하다, 이럴 때 가볍다, 이럴 때가 건강한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이 몸이 무겁고 밥맛도 없고 이러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뭔가 의심해 봐야 돼요. 이런 증상이 보름 이상 지속될 때는 여러분들의 몸에, 병원에 가서 검사할 때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의 몸에 염증과 종양이 자라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약을 쓰지 말고 이제 휴식을 하면서 이런 영양 보충제를 쓰면서 주로 휴식을 취한다. 치유의 주체는 환자와 자연 치유력이고, 이게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의사가 치유의 주체가 됐다. 의사와 약물이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부터는 환자 주권 시대를 열어야 된다. 즉 뭐냐면, 내가 몸이 아픈 것은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와서 몸이 아픈 거지, 의사 말을 안 들어서 몸이 아픈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꿔야 된다. 뭘 바꿔야 되냐? 먹는 거, 생각하는 거. 이걸 바꾸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몸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근데 먹는 거와 생각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병원이나 의사들에게 조언을 구할 필요는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급적이고, 그 다음에 급성적이고, 응급적이고 급성적인 그런 병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병원의 도움이 필요해요. 절대적인, 진짜 절대적이에요. 하지만 아까 생활 습관의 문제, 먹을 거의 문제, 환경의 문제, 스트레스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문제가 돼서 생기는, 원인이 돼서 생기는 이런 병은 그렇게 약에 의존할 필요 없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자연요법은 왜 필요하냐면 수명을 연장해야 된다. 약을 먹어가지고는 수명이 연장이 안 된다. 보완, 지금 현대의학을 보완해줘야 돼. 그 방법만 가지면 실제 증상은 뭐 싸그러질지 몰라도 항상 그 증상이 더 증폭될 수 있는, 악화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고 세포의 수명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보완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예방. 약으로는 예방이 안 되죠. 어쨌든 예방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자연요법이다. 원인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암검진의 문제 한번 보시면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뭐 내시경 해봤는데 괜찮다. 뭐 이런 거 너무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생검이라고 해서 조직검사의 오진율도 높고 조직검사 할 수 없는 부위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 열어보기 전에는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분명히 석 달 전에는 아무 이상이 없게 나왔는데 넉 달 후에 가보니까 뭐 말기암 진단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6개월마다 내시경하고 검사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 검진이라든지 이런 종합검사를 통해서 질병을 알아내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체크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식욕인데 식욕, 수면, 대소변, 마음 이런 걸 봐야 돼요. 제가 똥오줌을 잘 쓰는지, 그다음에 오늘 기분이 좋은지, 그다음 밥맛이 있는지, 잠을 잘 자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내 몸에서 암이 없구나라고 하는 거, 이런 게 그런 게 있을 때 이제 이런 상태들이 다 좋아하는 상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고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뭐 너무 150 무조건 넘어가면 약을 쓰려고 하는데 여기에 너무 동요돼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1960년대에는 정상 혈압이 180이었어요. 근데 점점 내려왔죠. 점점 내려오면서 돈을 많이 번 회사들이 있고, 다 환자들을 만들어 버렸으니까. 일본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너무 내려놔가지고 다시 올리고 있어요. 일본은 고혈압을 140까지 내렸다가 그건 아니다 해서 다시 올리고 145, 150으로 기준을 다시 올리고 있어요. 왜? 혈압약을 많이 먹으면 피가 안 돌아요. 우리가 혈압이 150을 만약에 낮춰가지고 130으로 낮추잖아요. 그러면은 피 펌핑 파워가 약해집니다. 약해져서 피가 가다 멈춰요. 뇌까지 가다가 다시 내려오고, 가다가 내려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심장에서 뇌까지 피를 보내줘야 되는데 중력을 거슬려서 혈압을 낮춰버리면은 뇌까지 못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뇌까지 못 올라가는 병을 뭐라고 그래요? 치매? 허혈성 질환이라고 해요. 허혈. 피가 부족하다라는 뜻이고, 그 허혈성 질환 중에 대표적인 게 뇌경색이에요. 뇌경색. 뇌가 혈관이 터지지는 않는데 뇌가 산소가 부족해져서 뇌가 죽어가는 거지. 그걸 뇌경색이라고 해요. 여튼간에 그렇게 혈압이 무서운 게 아니다. 혈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압이 무서운 건 스트레스 받을 때 혈압이 확 올라가죠. 그때 뭐가 생기기 때문에? 혈전이 생기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그러면 혈전만 안 생기면 안 무섭죠. 그러니까 혈압약을 바로 쓰지 말고 항산화제를 써서, 안토시아닌을 써서 이걸 혈전만 억제한다면 아주 좋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혈압약 먹으면요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저는 엄청나게 처방을 해봤잖아요. 어떤 이상이냐면 일단은 남자들은 발기가 잘 안 돼요. 왜냐면 피가 안 가니까. 두 번째, 기억력이 안 좋아져요. 피가 안 가니까. 그 다음에
치매 증상도 나타나요. 그 다음에 심장이 제대로 안 뛰니까 불안증이 와요. 부정맥 같은 거 있죠? 부정맥이 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잠을 못 자요. 이 뇌에 충분한 산소 공급이 돼야 되는데 불안증이 오면 잠을 못 자요. 우울증까지 와요. 그러니까 혈압약을 이렇게 쓰게 되면 부작용들이 대부분 정신신경계통 쪽으로 많이 오게 돼요. 그다음에 당뇨약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뇨도 사실은 이제 당뇨병에 걸리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독소를 너무나 많이 먹어서 그래요. 우유라든지 뭐 이런 구운 음식, 튀긴 음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너무나 이제 포도당을 많이 섭취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포도당을 섭취를 하는 건 좋은데 그걸 이제 포도당을 너무나 한 번에 많이 먹어버리면 췌장이 피곤하고 당뇨에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먹을 때도 천천히 먹어야 돼요, 포도당.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천천히 먹는 포도당을 우리가 복합탄수화물이라고 해요. 복합탄수화물은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통곡식 있죠? 홀푸드라고 하죠, 홀푸드. 근데 지금 쌀 같은 경우에는 복합탄수화물이 아니죠. 쌀은 식이섬유를 다 도정을 했기 때문에 껍질을 도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 탄수화물로 봐야 돼요. 복합탄수화물은 뭐냐? 껍질째 같이 먹는 거예요. 도정을 잘 아는 현미라든지 이런 귀리 이런 것들은 홀푸드. 이게 그렇게 먹으면 당이 천천히 흡수가 된다. 그 당이 천천히 흡수가 되면 당 조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그렇게 해서 당뇨도 이렇게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하지 마세요. 약을 먹어가지고 당뇨를 잡는다고 해도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거친 음식을 먹고 식이섬유를 많이 먹고 거친 음식, 식이섬유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안토시아닌을 주로 많이 먹어서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면 당뇨를 개선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식이요법을 통해서 개선하는 게 제일 좋다.